네, 안녕하세요. 대이앱의 이경민입니다. 오늘은 제주 맥주를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제주 맥주가 주가가 왔다 갔다 좀 불안불안 요소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경영 정상화의 신호탄이라는 제목도 적어봤고, 그다음에 또 주가가 최근에 하락했던 이유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제주 맥주의 최근 6월, 7월의 차트가 상당히 변동폭이 크죠. 최근 또 급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AGF가 이제 주식 신규 취득 결정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뭐 기대감이나 실망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결국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락을 했던 상세한 요인도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세하게 또 살펴보시면요. 요 무상감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주, 제주 맥주가 보통주 5주를 한 주로 합병을 하게 된 건데 이게 병합이 80% 무상감자를 결정을 한 소식인데 이게 자본금 292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감세를 했는데 발행 주식수가 5,860만 주에서 1,000만 주 가까이 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 잠식이 해소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배경은요, 아무래도 21년 특례 상장 후에 영업 손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잠식 상태에 도달을 했던 건데, 23년 1분기에 자본 잠식률이 23%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 다각화를 또 준비했던 제주 맥주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되면서 제주 맥주는요, 최근에 냉동김밥 생산 기업 AGF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AGF에 투자한 규모가 얼마냐? 80억을 투자하면서 지분을 17% 정도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 그 밖에 외식업까지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안주 개발이나 뭐 위스키, 외식업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을 사업을 추가하면서 다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더불어 중요한 건 이 무상감자의 소식인데 이제 무상감자가 마무리되면서 경영 정상화 청신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무상감자를 하게 되면 이제 주식수가 줄어들고 또 그러면서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또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또 주주한테 직접적인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주가 지금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하락을 한 겁니다. 하지만 또 재무 구조에 있어서 개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본 잠식 해소로 회사가 재무 구조에 있어서 개선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주 맥주도 이 트렌드 K푸드 힘입어서 냉동김밥 사업을 다각화하려고 하는 해외 수요에 뒷받침 맞춰서 이제 발빠르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트렌드에 힘입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보이고 이 사업의 또 위험 요소도 아무리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또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초기 비용도 증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불확실성이 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주셔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무상감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무상감자는 회사가 자본금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수를 줄인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본 잠식을 해소하려는 목표가 가장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감자의 특징이라 할 것 같으면 보통 여러 주를 갖다가 하나로 통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자본도 감소를 하게 되고 또 재표상 자본금이 축소되고 그러면서 자본 잠식으로 해소가 기여될 수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주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시장에서는 보통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도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하락을 하더라도 재무제표를 안정화시키겠다는 목적이 큰 거니까 그렇게 이제 내실을 다지겠다 이런 의지로도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에 제주 맥주가 AGF 지분을 획득을 하면서 단기적인 시나리오랑 장기적으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도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제주 맥주가 원했던 그 자본 잠식에 있어서 투자자들한테 신뢰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게 좀 향후에 안정적으로 다져지게 되면 또 주가 반등의 요소로 조금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부정적인 또 요소는 아무래도 무상감자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됐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진출 비용, 초기 비용이 조금 많이 든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또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또 그려봐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만약에 EK푸드에 힘입어서 발빠르게 움직였던 이 상황이 사업에 또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또 매출 확대가 있을 테니까 주가가 또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지분을 획득을 했고 결과에 대한 성과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안함 요소가 너무 크게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제주 맥주나 AGF의 실적 여부가 가장 큰 당락을 가를 텐데, 이런 사업의 성과, 그 다음에 또 영업 성실 이런 것들이 또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도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D가 없는 제주 맥주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죄다 빨간 신호가 투성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주 맥주가 이제 진짜 사활을 걸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 구조랑 이런 것들이 지금 바닥을 찍고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털어내는 게 사업 다각화든 뭐든 성과를 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 제주 맥주의 무상 감자는 일시적인 불안한 요소가 반영이 돼서 하락으로 떨어진 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재무 안정성이 다져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이 사업 다각화에 있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제주 맥주이기 때문에 또 금방 반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여러 가지 그려보면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